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이 날씨에도 출근한 K 직장인 모두 칭찬한다. 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인증사진과 위로와 격려의 글들이 하루 종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퇴근길이죠.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 인천에는 호우경보가 지금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까지 최대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 종일 내린 비로 수도권 하천 곳곳에 홍수특보가 발령됐고요. 특히 동북안전도로는 지금 현재 전면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상변화로 인한 위험 상황과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빗길 여러분 감속 운전하셔야 되는 거 잘 아시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러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신 분이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결해서 현재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정법 승부 김성수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김민아 시사평론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자, 우리가 늘 하던 말 하셔야죠. 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94.5MHz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요즘 사실 여론조사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청취율 조사일 수도 있으니까 꼭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YTN 라디오에서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괄 배송해드린다는 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왜 AI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이게 좀 이 감정과 이 영혼을 좀 담아야지. 너무 영혼이 없어. 어떤 커피 드리냐면서 어떤 커피 드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A-36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여기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커피 쿠폰 중에 하나를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오늘 뉴스를 안 봤어요.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 생일이래요. 예,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축하해요. 하나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걸로 만족하셔야죠. 이 안빈낙도라고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안빈낙도가 뭐예요? 네 글자로 줄인 거죠. 네 글자로 줄인 거. 커피 쿠폰, 다른 말이 안빈낙도 이런 거죠? 안 됩니다. 빅 사이즈로 주세요. 네. 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 생일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 PD가 일찍 끝내라 그랬거든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 더 하라고요? 더 하랍니다. 그럼 오늘 어떤 내용부터 얘기해 보죠? 네, 연일 뜨거워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이게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이었고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는 여진이 이어지는 데 대해 토론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 특별히 덧붙일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한 후보가 자신의 SNS에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대표가 되면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 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말한 패스트트랙 사건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월이었죠.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였고요. 현직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 현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경선 방송 토론에서 이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로부터 법무부 장관 시절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한 후보가 받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결국 당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고요. 또 한 후보를 겨냥한 비판이 또 있었습니다. 이철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김태흠 충남지사 또한 보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에 의심이 든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고요. 전 대표를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 역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나경원 후보에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받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를 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나경원 후보는 오전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후보가 좌충우돌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 한 후보의 폭로에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당대표 후보자 본인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청탁 폭로까지 나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말고 단체로 수사를 받으러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후보자들 간의 상호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기된 폭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토론에서 나온 한 후보의 발언의 파장이 상당합니다. 여야 모두 당내외 모두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일단은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근데 전 뭐 법조계 인사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법조계 얘기로는 일단 첫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 그런 의견이 다수고요. 그다음에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공소 취소 청탁이 청탁인 것인가라는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청탁을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23명인가 6명인가 그 정도 돼요. 그때 당시 의원들이 모조리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그때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위성정당을 매번 우리한테 이 천문학을 이 정치에 도입하게 된 제도 있죠. 위성정당이라는 이름. 그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바로 이때 그 소위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 그냥 정말 혼란 속에서 억지로 통과시켜가지고 그게 그 덕분에 위성정당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바로 그때 당시입니다. 그리고 야 이것도 이제 공수처 뭐 하느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수처도 이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충돌한 당시에 이게 사실 이 지금 제소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과연 사적인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한동훈 위원장 후보가 물론 그 한동훈 후보의 취지는 분명히 이거였어요. 뭐냐면 공소 취소 청탁을 받았다 이게 주안점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있어서의 업무 범위를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주처럼 돼버렸다라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본인도 사과했듯이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실수했어요. 이거는 실수한 거고요. 그래서 사과한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이 부분을 사과까지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정치에서 있잖아요. 이 한동훈 위원장 사과했죠. 한동훈 후보 사과했죠. 사과할 때는 사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과 안 하고 자꾸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사과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이 계속 아마 다른 후보들은 이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할 텐데 그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오늘 2부에서 나경원 후보 또 만나보니까 그때 본인은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득과 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고 그 사과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반응할지 잠시 후 나경원 후보와 직접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실 겁니다. 여러분, 이야. stay tuned. 아우. Don't go anywhere. 앞 프로그램 광고에는 그러던데요. 아, 네. 네. 영어 잘해요 보니까. 예. Thank you.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희초 사건의 일주기입니다. 이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 오늘 서초고양 초등학교에서 신규 고사가 숨진 채 발견되며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인 서희초 사건 일주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바로 1년 전 오늘 학교 교보제 준비실에서 서희초 교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2년차 교사인 고인이 극단 선택에 이른 원인에 대해서는 업무 스트레스를 비롯한 복합적인 요인이 중첩된 결과다라고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교원단체와 전국교육청, 교육대학교 등은 곳곳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고요. 숨진 교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교육청, 교대 등이 추모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서울교사노조 등은 오늘 서울교대에서 공동 학술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민과 교사 대상 여론조사 결과와 서울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련한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 유가족 협의회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모식을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데 이 추모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교육계 요구에도 법 개정 등에 대한 변화는 지지부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젊은 교사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분노가 들끓었고요.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사회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부는 지난해 이 사건 이후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보호 5법 입법을 하고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SNS에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권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느덧 이게 일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교사단체들 각종 추모 행사를 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 조례,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결의했거든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서울시 교육청이 그러면 왜 이걸 그렇게 하느냐? 서울시 교육청의 주장은 사실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선생님들 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저는 사실 여기 그렇게 썩 동의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의 부당한 이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고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도 그 교감 선생님 때린 어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동학대 방지법이죠.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이거를 좀 개정을 해야 돼요. 이걸 좀 개정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에는 뭐 교권보호법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선생님들이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게 이 학생인권 조례 전 뭐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왜곡 해석해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때에는 학생인권 조례도 좀 합리적으로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학생인권 조례 그렇습니다. 그 인권의 핵심 개념이 뭔지 아세요? 딴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배려 없는 인권 확립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 인권이냐? 저는 이렇게 사실 좀 되묻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중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제대로 배워야만 저는 그들의 자신들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 이거부터 좀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한다? 학생 인권 그게 학생 인권이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집단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예? 아니말레 소циал레. Pardon? 네.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특정 분야의 인권만을 강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모두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고용 취업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해서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과 또 메신저 카카오톡 일부에서 기능 장애가 발생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부터 정부의 고용 취업 사이트에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용24, 워크넷 그리고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등인데요. 이 외에도 오전 11시경엔 카카오톡 일부에서도 기능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5월에 카카오톡 서비스에서도 잇따라 장애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5월 13일 이 6분간 장애가 발생을 했었고 같은 달 21일과 21일에도 메시지, 수발신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수많은 정부기관 역시 안내 문자를 지금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다음 카카오 회장이 누굽니까? 김범수 회장이죠. 네. 근데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 구속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의 이미지도 좀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런 일까지 터져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대한도로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의 라인, 동남아의 라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민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정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 사이트 이 거버먼트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게 제일 낫다 그러는데 낫긴 나요. 근데 이게 문제는 자꾸 이렇게 멈추면 이게 나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기 되도록이면 실내 생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실내 생활 하라고 그러는데 이 정부 사이트라도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 신경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모쪼록 비 피해 없이 잘
이 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휴전선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 나뭇잎 지뢰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 해. 피자 나왔습니다.